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말씀드리지만, 요 시간은 짧게, 차트 위주로 또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잠깐 해드렸던 종목들, 주옥 같은 종목들이었죠. 이 중에 더진이나 위너스 팩트 모두 다 10%에서 많게는 한 2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그 중에 팩트가 N자형 돌파로서 10일날 드리고 나서 15일날은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고, 여전히 셋에는 3파동 끝자락이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더진이나 이런 쪽의 종목들도 박스권을 돌파를 했던 흐름에서 어제 더진이 10% 이상 급등이었고, 10일날 드렸으니까 더진 같은 경우는 요때부터 하면 거의 20% 가까이, 15에서 20% 가까이 또 급등세를 쭉 이어갔습니다. 마찬가지 위너스도 어제 엊그저께 계속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 쉬어갔지만 여전히 15에서 15% 이상은 또 급등이 나왔었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업종이나 조선기자재 쪽도 정확하게 적중을 해드리면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또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어떤 업종이 또 주목해야 되고 또 패턴상으로 제2의 ABL 바이오가 어떤 종목이 될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장마감 특별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패턴 종목들이 있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피라미드 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돌파를 하고, 쉬어가는 자리에서의 공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피라미드 쪽은 역시나 고가에서 돌파를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돌파를 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3빌리언. 지난주에 이제 공략을 해드리고 크게 수익을 드렸었고, 어제 급등에 이 자리가 나왔는데, 사실상 어제 돌파를 하면서 요 박스권 매물을 시도하는 구간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 거래량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저희는 이제 베팅을 했었는데, 내일 아마 시가가 돌파되면서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래량은 평소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되고, 여기 앞에 거래량이나 이쪽 거래량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돌파를 해놓고 거래량을 쌓든지 아니면 여기서 머무르면서 거래량을 쌓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면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의 특징상 굉장히 가벼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지지력을 시험한다라면 어쨌든 7,000원 중반 후반인데 지금 어제 내리고 나서 오늘 거래량으로는 지지력을 조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가 부근이나 앞서서 돌파했던 요 6,400원대 에서 6,300원대 여기 지지력을 한 번 더 테스트하고 나서 올라와도 되고, 오늘 저가 지지력을 확인한 걸로 그대로 쏘거나 거래량을 높여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게 돌파되면 훨씬 더 가벼워지는 자리가 되고요. 주 후반이니까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종가 부근으로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다음 주 자리가 굉장히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자리를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가 다다음 주의 시세가 좀 중요하고, 만약에 내일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이 부분으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월요일날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진입은 가능하고, 그게 오늘 거래량이 적었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만약에 어제 거래량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을 많이 뽑으면서 위아래를 흔들었다면 조금 거래량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겠구나, 충분히 아래 위를 흔들면 되는데 그러게 아니기 때문에 진입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 두 번째 종목은 3빌리언에 이어서 온코크로스 두 번째입니다. 요건 예고 종목이기도 하지만 요것도 자리로서는 3빌리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딱 돌파를 하기 직전까지 왔고, 그 자리에서 지금 눌림목을 확인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이번 주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확인을 했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강하게 상한가를 보냈고, 그러니까 요 시세들 중에 중요한 부분은 박스권을 만들고 시장과 함께 반등이 나올 때 속도감에서 얼마나 빨라졌느냐예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라는 특징상 쉽게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요 눌림목을 확인하면 다시 한 번 더 시세는 주기 때문에 실제로 12,000원 초반 중반까지는 가능하고요. 13,000원 초반까지는 공략 가능. 그리고 만약에 돌파 시도를 한다면 재차 이제 16,000원까지니까 위로 열리는 자리는 훨씬 더 크고 아래쪽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지력을 확인하는 자리는 굉장히 짧으니까 이틀 정도의 조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량이 적은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의미하는 바는 없다. 그래서 거래량은 내일 다시 양봉을 만들면서 크게 증가를 시켜버리면 되니까 요거 거의 한 15%에서 30%, 많게는 한 30%. 그거 돌파되면 역시나 얘도 크게 증가를 할 수 있죠. 세리빌리온은 정책 관련주로 AI 의료 쪽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온코크로스도 지금 AI 신약 플랫폼이라서 얘도 정책 AI 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FDA 임상 실험이 전임상 실험이 지금 폐지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파 쪽에서는 지금 온코크로스, 그 다음에 세리빌리언 말씀을 드릴 거고요. N자형으로서는 지금 올라오는 업종들이 딱 강조해드렸던 업종상으로 지금 많이 볼 수 있어요. 조선, 방산, 그리고 하나가 이제 전력 설비, 이쪽인데 조선은 뭐 이미 많이 드렸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앞서서 이제 큰 수익을 드렸었죠. 한국 카본, 그리고 HD, 현대 마린엔진 드리자마자 둘 다 50에서 3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고가에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는 지금 하이로코리아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고요. 하이로코리아가 N자형으로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자리가 되면 오늘 드렸습니다만 요 박스권 상단과 중단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스권을 그려보고 중하단에 있어서 올라올 자리가 되면 거기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박스권 상단까지 먹고 나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라미드 형태는 박스권을 돌파한 형태라서 이미 여기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조금 높게 들어가는 거라면, 박스권 N자형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그려놓고 여기 밑에서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만큼을 먹고 돌파를 하면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HD 현대마린엔진을 드리고 나서 그 자리를 먹고 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지금 고가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쪽은 하이로코리아나 지금 하나 엔진 정도가 가능하고, 방산 쪽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가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돌파를 하지 않으면 어렵고, 이제 전력 설비가 다시 올라옵니다. 요 중에 좀 무거운 것 중에서는 효성중공업, 좀 가벼운 것 중에서는 일진전기, 조금 더 가볍게 찾으시려면 일단 차트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효성중공업 맞죠? 자리는 박스권 중단에서 하단 정도 사이고요. 중단이 살짝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오늘 들어가기 시작해서 돌파를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과 함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는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긴 추세로 보면 여기 박스권을 이제 막 돌파를 할까 말까 자리예요. 그래서 내일 시가가 괜찮으면 여기는 단기저리로 요만큼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차트를 용이하게 보실 분들은 효성중공업이 좋고,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인다 그러면 일진전기나 세명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명전기도 이제 눌림목상으로는 요 자리 고가 돌파하고 나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피라미드보다 N자형보다는 피라미드형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음봉에 들어가시면 양봉을 좀 먹고 일단 7,000원까지는 한번 슈팅하는 거 한 10% 정도 되니까 그거까지는 먹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요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같이 볼 수 있는 게 위너스. 이건 뭐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얘도
HVPC, 정확하게 말하면 초고압 전선 배선 쪽. 지금 초고압 전선 배선이 전력 설비 쪽도 정책 관련주로 꼽혀요. 조선기자재는 정책은 아니지만 정책 관련주로 좀 꼽히게 돼요. 초고압 송전선, 요걸 구축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AI가 이제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면 초고압 송전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히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도 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전력 설비주들도 세명전기나 위너스나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수 있고, 조금 묵직하게 가겠다 그러면 효성중공업을 보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 쪽, 계속 강조해드렸던 건 APR이었죠. APR을 가장 강조해드렸고, 역시나 가장 크게 먹은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들어가서 또다시 한 10% 정도 수익인데, 요거 돌파하면서는 일부를 줄여놓고 나머지 추세 극대화하시면 되고, 요거 돌파하면서는 나머지 위에 자리들, 여기가 열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만원대에서 9만원대가 열리는지를 체크하는 자리. 그래서 일단은 여기 돌파하면서는 줄여놓고 나머지 요만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쪽에 한국콜마나 이런 종목들이 0고점 돌파 시도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적 개선세가 미국 쪽도 괜찮지만 이번에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정책적으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이쪽이 조금 더 우량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 요렇게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크게 지금 비껴나는 일 없이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피라미드 N자형 둘 다 이제 차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 안에 지금 답이 조금 나와 있어요. 지난주는 확실히 먼저 돌파하는 의지를 좀 보였다면, 이번 주는 돌파해서 지금 N자형 파동들이 조금 더 시세를 보여주고 회복하려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 자, 시장은 이제 안정화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빨리 갈지, 얼마나 주도 업종을 빨리 캐치하고 더 빨리 올라오는 업종에 투자를 할지, 그것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고생하셨고 내일도 성투하시고, 이상 필살기 이동호 대표였습니다.